손흥민 10년 인간관계가 남긴 감동, 뛰지도 않은 맨유 경기에 소환된 훈훈한 에피소드들. 지난달 가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 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뒤 한 달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손흥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자신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만약 손흥민이 다가오는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PL 경기에 출전할 경우 꼭 3주 만에 축구화를 신게 된다. 손흥민은 1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훈련장 아이스박스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과 함께 덧붙인 멘트는 백순, 곧 돌아오겠다. 본인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글거였다. 손흥민은 지난달 가라바흐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으나 후반전 부상을 당해 교체됐다. 당시 손흥민은 자신의 시그니처나 다름없는 페널티 지역 측면에서 시도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는데 슈팅 직후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불편함을 느낀 듯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큰 부상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 주저앉자마자 곧바로 토트넘 호스퍼 벤치에 자신은 더 이상 뛰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냈다. 곧바로 토트넘 의료진이 투입됐지만 손흥민이 다시 경기를 소화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 티모 베르너를 손흥민 대신 내보냈다. 이후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경기에서 모두 명단 제외되면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현지 보도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따르면 손흥민은 무리해서 원정 경기 명단에 포함되는 것보다 런던에 남아 재활에 임하는 걸 택했다. 자연스럽게 국가대표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홍명보호에 10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 토트넘 측의 요청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대표팀에 소집되더라도 경기를 뛰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토트넘은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뒀다. 표면상으로 보면 성적 자체는 준수해 보이지만 2골을 넣고도 내리 3골을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한 브라이턴전은 손흥민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였다. 당시 토트넘은 신흥 에이스로 떠오른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과 경기력을 끌어올린 제임스 매디슨의 연속골로 일찍이 승기를 잡았는데 리드를 가져오고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린 상태로 경기를 하다 후반전 들어 뒷공간을 노리는 브라이턴에 3골을 연달아 내주고 말았다. 경기 후 잉글랜드의 전설이자 토트넘 출신인 게리 리네커는 둘이는 토트넘이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손흥민의 공백은 토트넘에 큰 손실을 안긴다면서 티모 베르너는 토트넘의 속도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결과물을 두고 보면 베르너와 손흥민은 비교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손흥민의 부재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다.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을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로 결정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하는 호스퍼 뉴스에 따르면 스포츠 과학자이자 물리치료사인 라지팔 브라르 박사는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을 당해 출전이 힘들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 같지는 않다.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이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생각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를 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구단에서 공개한 팀 훈련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부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는데 다행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곧 훈련 복귀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는 11일 부상과 관련해 몇몇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다음 주 선수단 훈련에 참가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출전할 거라는 희망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토트넘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토트넘은 오는 19일 웨스트햄과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를 치른다. 무패 행진을 달리다 브라이턴전 역전패로 분위기가 한풀 꺾인 토트넘에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현재 토트넘의 승점은 10점. 웨스트햄은 8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순위가 크게 내려앉을 수도 있다. 만약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출전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베르너 기용으로 생긴 결정력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손흥민이 없는 기간 동안 토트넘의 왼쪽 측면을 책임진 베르너는 날렵한 몸놀림을 바탕으로 한 침투로 여러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등 골 결정력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과거 토트넘에서 스카우터로 활동했던 브라이언 킹은 손흥민이 A매치 휴식기 동안 푹 쉬고 돌아오는 게 토트넘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손흥민의 휴식 후 복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힘이 될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난 손흥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현명한 결정지라고 했다. 또 부상을 입은 선수가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건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잔류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회복할 것이다. 나는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과 현계약 1년 연장 보도에 다시 한번 휩싸였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한 상태인데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부터 사우디 구단으로부터 총액 1,600억 원가량의 4년 계약을 제의받고 있으나 이는 손흥민이 내년 자유계약으로 풀리면 체결하는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 옵션을 체결하면 사우디 구단과의 거액 사인은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사라진다. 손흥민은 일단 토트넘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며 올 시즌 현 소속팀에 조린 선언을 한 상태다. 이 일손이 향한 인종차별 펑펑 울며 사과 벤탄쿠르. 손보다 먼저 재계약하나 토트넘은 계약 연장 계획 중. 이적시장 전문기자 니콜로 스키라는 14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은 벤탄쿠르와의 계약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벤탄쿠르는 2022년 1월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1,900만 유로, 한화 약 281억 원을 들여 벤탄쿠르를 품었다. 투자에 성공적이었다. 벤탄쿠르는 2021-22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에서 18경기 사도움으로 팀의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기여했다. 2022-23 시즌에도 활약상은 이어졌다. 공격력이 발전한 벤탄쿠르는 26경기 6골 2도움으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등극했다. 승승장구하던 벤탄쿠르는 지난해 2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다. 이 부상으로 인해 9개월 동안 결장한 후 지난해 10월 복귀했다.
지난 시즌 25경기 한 골 1도움을 올린 벤탄쿠르는 이번 시즌 이전의 경기력을 되찾았다. 벤탄쿠르는 2024 25 시즌 8경기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벤탄쿠르와 토트넘의 계약은 2026년 6월 만료된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약 2년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빌드업 전개 능력. 왕성한 활동량이 장점인 벤탄쿠르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토트넘과의 동행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벤탄쿠르는 프리시즌 때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우루과이 방송 포르라 카미세타, 포어라 커미지터에서 진행자에게 내 유니폼이 이미 있으니 한국 선수 유니폼을 가져다 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벤탄쿠르는 손흥민 사촌 유니폼은 어떤가? 어차피 둘은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대답했다. 아시아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벤탄쿠르는 두 차례 사과문을 SNS에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역시 지난 9월 벤탄쿠르는 프리시즌 때 훈련장에 돌아왔을 때 정말 미안해했고 개인적으로 사과했을 때는 거의 울었다.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한다. 그가 실수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벤탄쿠르를 감쌌다. 3. 맨시티에 큰 구멍 생긴 영매체 과르디올라. 잉글랜드 감독직 유혹에 빠질 것.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1일 한국 시간 내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이 종료되는 과르디올라가 잉글랜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잉글랜드 대표팀을 떠난 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 후임자로 낙점된 사람은 없다. 리 카슬리 전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고 있지만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축구 지능을 갖춘 인물을 찾고 있는데 레이더망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걸렸다. 디 애슬레틱은 치키 베히리스타인 단장의 사임이 확정되며 맨체스터 시티는 한 시대의 끝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자연스럽게 과르디올라는 잉글랜드 감독직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1년간 대표팀을 이끌 선택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르디올라는 최근 인터뷰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부임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속 이곳에서 일할지, 잠시 쉴지, 대표팀 감독직을 맡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영국 매체 맨체스터 시티 뉴스는 이번 시즌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매체는 과르디올라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구단은 그의 이탈을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추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후임 감독을 위해 최소 3억 파운드, 약 5,29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